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거 있죠. CBT210 POI. 그죠? 요 부분에 대해서 임상 1, 2, A상에 대한 중간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보면 알겠죠. 보면은 이게 2022년도부터 들어갔거든요. 요거 임상이 들어갔는데 아마 사실 일상 관련된 부분은 원래는 1년 안으로 나와요. 1년 나오는데 1, 2 A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 걸로 보여지고 현재 2년이라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요 부분에 있어서 좋은 내용이 나왔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인 임상을 어떻게 좋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1, 2A상 중간 결과 이후에 나왔던 데이터를 토대로 다시 한번 임상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날짜를 보면 여기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때 중간 결과를 보고 추가적인 임상을 새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중간 결과가 잘 나옴으로써 호재 이슈 만들어낼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가 반등의 신호탄이 될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차바이오텍 영상 찍어드릴 건데,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추세 하단에 좀 위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추세 하단 부분에 좀 위치가 되어 있고, 일단 현 구간에서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반등은 나오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13,000원까지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저는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자리에서 13,000원. 한 30% 자리죠. 무조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유상증자 이후에는 뭐가 나오냐면 호재성 이슈가 나와요. 호재성 이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과거에 STX, 자, 박셀바이오, DXVX, 그죠? 이러한 종목들, 최근에는 펩트론, 자, 이러한 종목들이 결과적으로 유상증자 이후에 너무나 다 힘들고 죽을 것 같았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어떻게 됐어요? 다 항상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승을 좀 노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바이오텍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강남 바닥에서 작전주라고 소문 났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뭐 이때부터인 것 같은데 2023년도부터. 자, 이게 이제 차 헬스케어를 통해서 차 헬스케어를 상장시키면서 차바이오텍 주가를 급등시킬 거다 라는 내용들이 정말 많았다. 이 차 헬스케어 자체가 굉장히 지금 투자를 많이 받고 있고 유명한 회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차바이오텍의 이 자회사인 차 헬스케어가 국내 시장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꽤 많은 이슈를 받을 거고, 최대 주주인 차바이오텍이 그거에 대한 이슈로서 주가가 올라갈 거다, 주가를 올릴 거다라는 이슈가 강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겠구나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계속적으로 우하향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주 물량이 나오죠. 신주 물량이 나올 때 주가가 밀릴 거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13,000원 보고요. 이 위쪽도 일단 바라보고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인 반등 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주봉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은 우리가 주봉상 과거에 코로나 때 이탈했던 부분 아직 이탈 안 했고요. 지켜주고 있고, 자, 고점에서 주봉상 고점에서 추세를 이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땐 정확하게 하락하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땐 큰 그림에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방 추세다. 이걸 돌리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이 언제 될지는 알 수가 없으나 유상증자 후에 차 헬스케어가 상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 호재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자체로서는 이 차 헬스케어의 상장이 아직 한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만 일단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물려 계신 분들도 제가 봤을 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희망 회로를 드린다라기보다는 이거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보면은 2,500억 증자, 차바이오텍 주가 급락, 소액주주 집단 행동 예고했다. 자, 상반기 매자는 750억에 이어서 발행 주식의 40%를 또 증자를 했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읽어보면은 차바이오텍은 이번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자금의 절반가량은 찰스케어와 미국, 마티카홀딩스 등 해외 자회사에 투입할 계획이다. 해외 의료 사업을 총괄하는 찰스케어가 27년 상장을 준비하는 가운데 글로벌 사업에 더욱 힘을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했다. 자, 향후 찰스케어가 상장하고 나면 차바이오텍 주주는 자금만 되고 성장 과실은 찰스케어가 가져간다는 게 소액주주들의 주장이다. 자, 이게 맞죠? 이게 맞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유상증자에 반대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유상증자에 반대해야 되는 게 맞고 100% 동의를 한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차 바이오텍의 지금 주가가 오르기 위해선요. 제 입장에서는 유상증자가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뭐라는 거야 이 새끼 이럴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회사라는 데는 항상 이 체계적으로 좀 계획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2,500억 자금 조달에 대해서 지금 이 주주들의 집단 행동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주가의 상승에 충분히 주가 상승이 나올 만한 재료를 들고 왔을 거예요. 재료를 들고 왔을 거고 이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 재료를 까기 위해서는 유상증자가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주가를 올려서 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유상증자가 아직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주들의 반발이 계속해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안전하게 들어간 이후에 주가의 급등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권리락까지 뜨고. 자, 그 이유는 간단한데 최근에 이오플로우도 이 정정 요구서 이후에 주가가 빠졌지만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밑에 구간에서 권리락까지 만들어내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그죠? 상승이 나왔단 말이야. 주가 상승이 이렇게. 뭐라고 재료가 뭐였어요? 소송에서 뭐 이긴다라고 올렸잖아.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서 소송 패배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를 띄울 만한 어떠한 재료들을 가지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 차바이오텍에 우리가 재료가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바로 이거예요. CDMO.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투자형을 넓힌다. 자, 한국, 미국, 일본 등 생산기지 구축한다. 자, CGT의 진심, 차바이오텍 자회사, 마티카 지분 늘렸다. 결과적으로 CDMO 거점을 만들어내기 위함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생물보안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죠.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생물보안법 통과는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제가 봤을 땐 차바이오텍이 계획적으로 이 유상증자를 진행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시기가 보면은 12월 34일이요. 12월 23일, 24일, 그 23일 이때인데 여러분 잘 봐봐요. 원래 생물보안법 통과가 언제 돼 있었어요? 12월에 통과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생물보안법 관련된 통과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가 100% 호재죠. 근데 유상증자를 띄우면 주가가 하락하겠지만 생물보안법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럼 차바이오텍이 CDMO 관련된 부각을 받으면서 따라 올라오면서 CDMO 관련된 투자를 넓히겠다라는 호재 이슈를 띄워서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생물보안법이 밀렸죠. 지금 여기서 근데 유상증자를 감행한 이유가 뭐냐? 1, 2월에 다시 한번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통과에 대한 내용들, 수정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 트럼프가 집권하면 통과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차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이후에 잘 봐봐 여러분들.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유상증자 100% 실패해요. 주주들이 반대를 안 하더라도 유상증자 어떻게 된다? 실패한다. 근데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유상증자 진행하는 이유는 주가를 올릴 만한 재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재료들. 사실 이러한 재료 유추하기 너무 쉬운데 공시 가서 분기보고서 있잖아요. 그죠? 자, 분기보고서 들어가서 뭐 하면 돼요? 이 매출 아니면 연구개발 활동 이런 거 보면 된단 말이야. 자, 뭐 있어요? 첫 번째. 자,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 계약 관련된 내용이 2003년도에 나온데 100만, 1000만, 억씩 400억이네요. 계약 금액이 400억이고 자, 이러한 내용들.
그쵸? 망막세포, 망막 색소, 상피세포 및 눈이 잘 안 보여서 할구 관련 기술, 임상시험 특허권 등 제반관리 뭐 이러한 내용들로 라이센스 아웃을 했었고 요거죠 요거 요 부분과 또 어떤 부분이 있죠. 자 보면은 라이센스 인 기술 이건데 이거는 날짜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이건 뺄게요. 자 또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거 있죠. CBT210 POI 그죠?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임상 1, 2A상에 대한 중간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보면 알겠죠. 보면은 이게 2022년도부터 들어갔거든요. 요거 임상이 들어갔는데 아마 사실 일상 관련된 부분은 원래는 1년 안으로 나와요. 1년 나오는데 1, 2A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 걸로 보여지고 현재 2년이라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요 부분에 있어서 좋은 내용이 나왔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인 임상을 어떻게 좋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1, 2A상 중간 결과 이후에 나왔던 데이터를 토대로 다시 한번 임상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날짜를 보면 여기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때 중간 결과를 보고 추가적인 임상을 새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중간 결과가 잘 나옴으로써 호재 이슈 만들어낼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가 반등의 신호탄이 될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쵸? 이러한 부분들이 뭐가 된다?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자리에서 반등은 분명히 나오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추세를 뚫고 주가가 급등하는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유상증자가 철회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저 재료를 안 꺼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저 재료를 갑자기 안 꺼내도 주가는 이렇게 올라갈 거고 지금 얘네들은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차바이오텍 얘네 회사 애들은 차 헬스케어가 중요하다. 지금 얘네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은 지금 지네 주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냥 단순히 유상증자 결정한 이후에 주가를 반등시켜서 밑에 구간에서 들어온 개인들 그리고 위에 물려있던 개인들한테 유상증자를 참여시킬 만한 재료를 만들어 주가를 단기적인 부양을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회되면 어차피 주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 재료에 대해서 까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재료가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서 유상증자가 그냥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저 재료가 등장하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철회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철회로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상증자가 철회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어느 정도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회복하는 13,000원, 14,000원 구간까지 올라가겠지만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네들이 주가를 올리려고 부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만원대 후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유상증자에 대해서 사실 좋게 보는 편은 아니지만 회사가 미리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유상증자를 진행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 구간에선 증자가 되는 게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요. 증자가 안 되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복 증자가 되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만회할 수 있는 회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올라가면 매도하고 유상증자 참여하지 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형 구간 내가 차바이오텍 들고 있는데 제가 이 바이오를 전문적으로 많이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차바이오텍 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몇 번? 010-9201 자, 6329로 차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구간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될지 도와드릴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당연히 무료로 대응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위에 번호 010-9201 자, 6329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여러분들 차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 이 재료에 대해서 1, 2A상 중간 결과에 대한 재료가 뜨면서 1월, 2월에 생물보호법까지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차바이오텍은 2만원까지도 단기적으로 넘어갔다가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땐 대응에 대한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고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010-9201 6329로 차라고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 CDMO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면, 자, 미국의 생물보안법, 자, 요거 자체가 지금 저는 IRA 법안이랑 굉장히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IRA 법안이 2차 전지를 막 20배, 30배씩 올려놨죠. 저는 생물보안법이 바이오 종목들을 20배, 30배 올리는 종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차 바이오텍일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IRA는 원자재, 장비 이러면서 우리나라 리튬 관련주들이 40배, 50배씩 올랐죠. 자, 우리가 지금 생물보안법 중요한 거 뭐예요? 원료의약품과 CDMO 쪽이죠. 관련주들 어떻게 될까요? 폭등 나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차바이오텍이고, 그다음 제가 관련주 하나 또 세력들이 매집이 잘 돼 있는 종목, 히든 종목 뽑아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내가 차바이오텍 굉장히 대응하기 애매하다라고 하시면 차 남겨주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무료로 타점 받아가시고요. 추가적으로 이 히든 종목과 그 다음에 세력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유상증자를 참여시켜서 주가를 좀 부양시키는지 기법들까지 확인해 보시죠. 자, 히든 기법이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 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 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